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활용 영역도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미 촬영한 사진들만 가지고 사진전을 여는 일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 영화제도 매년 열리고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은 제1회 스마트폰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민병우 감독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찍는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민 감독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영화 촬영이 시도됐던 게 박찬욱 감독의 파란만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 민 감독님은요,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촬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네, 사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매체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다고 반신반의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극장 상영을 했을 때 화질은 과연 좋을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 있긴 했는데 네. 호기심과 막연한 도전 의식 때문에 저는 한번 촬영을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네. 자, 시작은 호기심과 도전이었는데, 네. 자, 민 감독님의 영화 그 강아지 그 고양이가요. 이 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장편 상업 영화로 극장 개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막연히 스마트폰으로 단편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최초로 장편 영화를 찍어서 최초로 한번 극장에서 개봉을 해보자. 그러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도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다행히도 운이 좋게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하게 됐고, 네네. 또 관객들도 이제 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과연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맞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화질이 좋아서 작품에 몰입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일단 기적적으로 극장에 상영됐다는 점에서 한번 놀랐고, 네. 또 제 영화를 본 사람들이 화질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2번 놀랐던 네. 것 같아요. 자, 네. 본인도 2번 놀라셨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이요,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일상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는 그만인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휴대를 하고 다니잖아요, 주머니에. 네. 그래서 늘 언제든 꺼내서 내가 찍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게 한 컷을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뭐 요즘 나오는 뭐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가 네. 아무리 가벼워져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찍으려고 하면 항상 마음을 먹고 들고 나오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매체들이 아무리 가볍긴 해도 조금 들고 다니기에는 사실 약간의 부담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가벼운 매체도 이렇게 빨리 손쉽게 찍을 수 있는 매체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 다 뭐 화질들이 다 뭐 4K 화질로 엄청 고화질로 다들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뭐 극장 상영을 했고 큰 화면에서 상영하기에 사실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일단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연기를 할 때나 아니면 비전문 연기자들도 촬영을 하면 좀 부담이 없게 돼요. 아무래도 네네. 스마트폰으로 찍다가 보니까 좀 연기도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아하.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출연하는 뭐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영상을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또 자연스러움이 있겠군요.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촬영 앱도 있고 편집, 뭐 특수효과라든지 색보정 같은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 내에서 촬영을 한 뒤에 이제 편집도 스마트폰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특수효과나 색보정을 한 다음에 업로드까지 가능하고, 또 링크 주소를 받아서 친구들한테 이제 SNS 같은 데 올리거나 보내면 바로 즉석에서 상영까지 가능하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논스톱으로 다 끝낼 수 있다는 게 그러네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른 매체는 사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찍고 나서 옮겨서 다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장점이 가장 큰 또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영화의 이제 촬영, 제작, 업로드까지 가능하다, 상영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감독님 기술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이 작고 가벼워서 이 휴대성이 큰 강점이라 말씀을 주셨지만 뭐 이 미세한 흔들림에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손으로 네, 계속 맞습니다. 들고 이 장시간 찍기도 어렵고 핸드헬드 카메라라고 일부러 흔들리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만 이 스마트폰으로 좀 안정적인 것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양팔을 겨드랑이에 붙이고요. 네. 네, 숨을 쉬지 않으면 됩니다. 네. 요즘에 셀카봉 많이 그렇죠.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걸 활용을 해도 되고요. 뭐 전문 스마트폰용 촬영 장비들이 워낙 많아서요. 아, 그렇군요. 네, 또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네.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네, 조금 흔들림 없이 이렇게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이 사운드 부분에는 좀 취약점이 많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민 감독님은 이 사운드 부분 어떻게 보완하세요? 네, 사운드 역시도 그 스마트폰용 전문 사운드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뭐 그것도 좀 번거롭고 귀찮으시면 나중에 이제 후시 녹음을 네. 하면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좋은 고가의 어떤 전문 사운드 장비를 쓰더라도 네. 그런 현장도 결국에는 후시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바람 소리라든지 네. 뭐 군중들의 시끄러운 소리 네. 그리고 잡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제 존재하거든요. 네. 스마트폰용 전문 사운드 장비를 구매를 해서 네, 보조로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스마트폰용 이 사운드 보조 장비로 후시를 하면 좋아진다. 이런 노하우를 네. 알려주셨고요. 자, 종합해서요, 감독님. 이 스마트폰 영화의 매력 뭐라고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뭐 핵심적인 걸 얘기를 해드리면 네. 가볍고 빠르고 손쉽고 또 경제적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병우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